안녕하세요. 트스토리의 연아입니다. 네, 오늘 9월 10일은요. 신정아 스캔들로 인한 변양균 사태라는 큰 제목으로 좀 다뤄볼 텐데요. 우선 이 변양균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변양균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려야겠죠. 변양균 실장은요. 행정고시를 통해서 공직에 입문을 한 뒤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의 예산 업무를 담당해온 예산 담당자였습니다. 기획예산처 국장이던 지난 2001년도에 민주당에 파견돼서 정책위원장이던 이해찬 전 총리를 만나게 되면서 이 정치권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죠. 그랬던 그가 2005년 1월 기획예산처 장관을 거쳐서 2006년 7월에 청와대 정책실장에 발탁이 됐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을 얻게 되고 고속 승진을 한 것으로 좀 유명했었죠. 그렇게 정책실장이 됐던 변양균이 바로 사퇴를 하게 돼요. 2007년 9월 10일 날 사퇴를 하게 되죠. 그는 왜 사퇴를 하게 됐을까? 그 사건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신정아 스캔들로 인한 변양균 사퇴라고 했죠. 그러면은 그 신정아가 도대체 누굴까? 우리가 신정아에 대한 공부도 좀 해야 하잖아요. 제가 신정아 씨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정아 씨는 전 동국대학교 교수입니다. 그런데 그녀가 단순히 교수뿐만 아니라 미술계에서 각종 활발한 활동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심지어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광주 비엔날레 공동 감독으로까지도 선정이 될 만큼 이 여자는 정말 미술계의 신데렐라다라고 이제 일컬을 정도로 정말 파급력과 영향력이 엄청났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. 2007년 7월 당시에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 씨 학력 위조 의혹에서 시작이 됩니다.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죠. 근데 이 이후에 이 여성분께서 자신의 어떤 지위와 위치를 이용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활발한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. 정말 미술계, 대학계, 그리고 불교까지도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여자였는데 그 의혹으로 인해서 또 미술계, 대학가, 그리고 불교계 인사 등 모두 다 낱낱이 샅샅이 그렇게 털리게 돼요. 그러니까 이 여성과 인연을 맺은 미술계, 대학계, 그리고 불교계 인사 등 그 여파가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했다. 아주 심화됩니다. 또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커지다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이 들통이 나게 되면서 결국엔 이 여성이 정계 로비 의혹까지도 불거지게 되죠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쫙 손을 뻗쳤다는 게 그 당시에 이 여자의 영향력, 이 여성의 영향력이 엄청났구나 이런 것들을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스캔들이 났을 때 변양균 정책실장한테 뭐 기자들이건 뭐 관련자들이건 질문을 하죠. 신정아 씨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?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텐데 변양균 정책실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전시회 등을 통해서 알았을 뿐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.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메일, 중요한 사건이죠. 그 이메일이 다 들통이 나게 되고 이메일까지 털리게 되면서 신 씨와 변 씨가 주고받았던 그런 몇 년간의 이메일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당시에 검찰은 이 내용이 굉장히 노골적이고 정말 연인 관계가 아니면 정분 관계가 아니면 나눌 수 없는 대화들이 오고 갔다. 이게 어떻게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. 그때서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정을 하게 되죠. 예일대 선후배 관계로 좀 몇 년 전부터 알게 됐으면서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시인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어떻겠어요. 이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고속 승진을 했던 이 변양균 정책실장인데 이 사람이 그것도 학력 위조와 여러 가지 의혹에 시달리는 어떤 한 여자와의 스캔들이 나게 되어 그리고 둘의 관계는 당연히 부적절했겠죠. 그래서 이 모든 사태를 알게 된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날 오스트리아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변양균의 사표를 처리를 하게 되죠. 그 날짜가 바로 9월 10일, 오늘 날짜죠. 9월 10일 공식적으로 변양균이 사퇴를 하게 된 그런 날이 됐습니다.
근데 사실은 이 사건이 뭐 또 어떤 분들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, 그 노무현 대통령이 믿었던 사람인데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성까지도 의심이나 추궁을 또 받게 됐던 자분들이 있기도 했었고요. 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내용은 이메일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좀 많이 궁금하잖아요. 정말 실질적으로. 그런데 대부분이 그 연정이 담긴 연애 편지였고 보기에 남사스럽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청와대가 변 실장의 사표를 좀 긴급히 신속히 바로 처리를 했던 이유도 그 이메일 내용이 가져올 충격이 그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컸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. 사실 뭐 생각해보면은 그렇잖아요. 지금 현 정권의 정책실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부적절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뭐 그런 이메일 내용이 노골적이고 굉장히 선정적이었던 그런 것들까지 밝혀지게 되면은 정부 자체에 오는 이미지의 타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변 실장의 사표를 처리하게 됐던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9월 10일 신정아 스캔들로 인한 변양균 사태 사건은 마무리 짓게 됐고요. 딱 마무리가 됐는데 또 웃긴 게 있어요. 이 신정아가 결과적으로는 2007년 10월에 구속 기소가 된 후에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게 돼요. 왜 이렇게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게 됐냐면은 사실 학력을 속여서 교수직을 얻게 된 것도 모자라서 미술관 공금을 빼돌려서 또 개인 사비로 사용했던 그런 혐의들까지도 인정이 됐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2007년 10월에 구속 기소된 뒤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09년 4월에 보성으로 석방이 되게 돼요. 이렇게 죗값을 받게 되고 이 일은 끝나게 되죠. 근데 한 가지 또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신 씨가 석방이 된 이후에 내가 일으켰던 그 스캔들 사건 직후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이 석방이 될 때까지의 그 일들을요 자신의 에세이로 출간을 하게 됩니다. 정말 대단한 여자이지 않습니까? 네, 그렇게 되면서 본인의 에세이 400이라는 자전 에세이를 출판을 하게 되면서 그게 또 한 번 이슈로 떠올랐었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. 네, 투스토리 신정아 스캔들로 인한 변양균 사태라는 사건을 다뤄봤고요.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저는 지금까지 투스토리의 연아였고요.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!